한국의 7조 원 계약 뺏겼다. 보잉은 분노의 말문이 막혔다. 호주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밝혀졌다. 미국의 반응. 한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 시장인 중동에서의 점유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세계 무기 수입 랭킹 12국가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가 포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의 오일 부국들은 전통적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 지난해 중동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10개국은 사우디를 비롯해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알제리,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 순이었다. 과거 5년간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했고 카타르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을 인도받았다. 이집트는 러시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주로 구입했다. 한국의 과거 5년간 무기 수출은 글로벌 9위, 시장 점유율은 2.8%였으나 중동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 기간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는 필리핀, 인도, 태국 등이었다. 한편 지난 5년간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은 인도와 사우디, 카타르, 호주, 중국, 이집트, 한국, 파키스탄, 일본, 미국 등의 순이었고 10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 순이었다. 이한 지난 5년간 무기 수출 74% 급증 세계 9위.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 증가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다. SIPRI는 13일 발간한 2022년 국제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에서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5년의 점유율 1.3%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전년도 보고서에서 시장 점유율 2.8%로 세계 8위까지 올라갔던 것에서 한 계단 내려온 9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12위에서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2021년 8위 등으로 이전까지 매년 상승해왔다. 2018에서 2022년 4위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필리핀, 인도, 태국이었다. 보고서는 이 기간 한국산 무기는 대부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판매됐으나 2022년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넣은 것이 보여주듯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주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2023년 이후 인도할 무기 규모는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탱크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이었다. 특히 탱크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1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이기도 했다. 한국은 2018에서 2022년간 전 세계 방산 수입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5년간보다 금액 기준으로 61%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무기를 사들였다. SIPRI는 미국산 무기 10대 수입국에 미국 주요 동맹국 3곳이 포함됐다. 며 일본은 미국 전체 무기 수출량의 8.6%를 사들였고 호주가 8.4%, 한국이 6.4%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2018에서 2022년 무기 수입 규모는 직전 5년 대비 각각 171%, 61% 증가했다면서 북한과의 긴장에 따른 군사 역량 확장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또 일본의 경우엔 중국과의 긴장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1위 무기 수출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2018에서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40%로 직전 5년간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점유율은 16%로 같은 기간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14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라섰다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는 2018에서 2022년 기준 세계 무기 수입액의 2%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폴란드, 독일에서 사들인 무기가 대부분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5년까지만 해도 0.5% 미만이었다고 SIPRI는 지적했다. 3. 미중 모두 의심 G2 패권 경쟁 격화에 아국가들 앞다퉈 군비 경쟁 NYT. 갈수록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불안감을 느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앞다퉈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 태평양 권역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군비 경쟁에 돌입해 근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신규 무기 실험에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 계약까지. 25일 뉴욕타임스는 오랜 갈등과 당장의 위험에 직면한 아시아와 태평양이 불안감의 전투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오전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신규 무기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을 쏘며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과 함께 체결한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일환으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국과 약 22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평화주의 헌법에 묶인 일본도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을 들여온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고순도치 역할을 하도록 무기 제공을 그 어느 때보다 늘리고 있다. 인도는 일본과 베트남과 함께 공동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18대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최소 2억 달러 규모의 인도, 러시아 합작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 구매 검토에 들어갔다. 또 필리핀은 지난달 1일 미군이 필리핀 내 주요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접근, 사용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허용한 뒤 미국과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에 돌입하고 남중국 해에서 6년 만에 공동 해상 순찰을 재개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이 전 세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7.7%를 급증했다. 커지는 중, 패권 대만해협 긴장 고조의 군비 경쟁. NIT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개하려는 중국의 군사위협 수위 고조가 인도, 태평양 군비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NI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아시아와 태평양의 패권국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남중국 해를 장악하며 잃어버린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을 중국 통제하에 두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고 봤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 해협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군용기를 배치하며 영내 긴장감을 끌어올렸고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고강도 실사격 훈련에 돌입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약 3,5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도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년 6월 북부 라다크 지역 국경지대 가란 계곡에선 몽둥이를 든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기도 했다. 남중국 해에서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중국 함정이 군용 물자 보급 작전을 하던 필리핀 선박에 레이저를 쏴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 지원에 대한 의구심 독자적 안보 체계 구축 노력도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구심 역시 군비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3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지원하는 등 천문학적인 돈을 쏟은 탓에 인도, 태평양 지원에 힘쓸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의 밀월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 군사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외교 관계 격상에 공들이는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다. 중국 역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미국이 더는 중국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간 국방 지출은 2000년 220억 달러에서 최근 3000억 달러 급증했고 이미 중국 해군력이 함대 규모는 물론 생산 능력에서도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T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반격할 수 있다는 여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영내 긴장 심화하는 군비 경쟁 악순환. 하지만 이처럼 미중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군비 경쟁이 결국 인도, 태평양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군비 증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를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과거 식민 지배 역사로 인해 우려하고 있다고 AIT는 전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결정이 영내 핵무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AIT는 그동안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하며 유럽과 미국 등의 제조업 허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50년 만에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